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돼 온 최재형 감사원장은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야권의 대선 구도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1시 내현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를 결심한 계기와 자신의 비전 등을 설명한 뒤 윤석열 엑스파일과 국민의힘 입당 여부 등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에 맞춰 페이스북 등 SNS 활동과 민심 투어 행보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예상대로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거취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원장직 수행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직행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를 마치지 않고 사퇴한 뒤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건 초유의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영입 추진은 유보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사실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항상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도 충분히 저희와 함께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저희가 푸시하지도 그리고 풀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1야당보다 외부 주자들이 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 직후 맞불성 국민 보고대회를 가지고 보수의 대표 주자임을 내세울 예정입니다.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도 법조인들은 평생 과거에 매달린 분들이라고 견제하는 등 당내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민주당은 어제부터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경선 일정 시작과 동시에 반 이재명 연대가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여권의 대선 레이스는 나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자마자 후발 주자인 최문순 강원지사가 여의도 당사를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로 등록을 하면 언론에서 주목을 많이 해주실 테니까 또 저도 좀 춘천에서 일찍 올라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낙연 전 대표와 박용진 의원, 등록 마지막 날인 내일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정세균 전 총리가 등록할 예정입니다. 경선 레이스 시작과 함께 후보 간 연대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앞장서 경선 연기론을 주장했던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본 경선 전에 단일화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7월 5일까지 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에 장정을 이어가 단일화의 명분으로 민주당 적통 후보를 내세운 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친문 진영의 견제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여권 지지율 2위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인위적인 단일화를 말하긴 이르다며 결선 투표 등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향한 결집이 이루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이 같은 반 이재명 전선 형성 조짐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다른 후보들의 결집은 예상했던 바고 당황스럽지 않다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경선 흥행을 위한 고민도 본격화된 가운데 민주당은 우선 예비 경선에서만 최소 4차례 TV 토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유권자는 재미있고 후보자는 괴롭고 야권은 무서울 그런 경선을 준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민주당 예비 경선은 다음 달 11일 치러지며 일반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5대5 비율로 반영해 6명을 선출합니다. MBC 뉴스 나세우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에서 600명대 초반으로 예상됩니다.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2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보다 80명이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428명이 감염돼 전체 신규 확진자의 80% 가까이 달했고 114명은 비수도권에서 확진됐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를 분석해봤더니 전체 연령대 중 특히 20대 확진자가 63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주 전보다 112명이나 늘면서 증가폭도 가장 컸습니다. 30대 역시 인구 대비 발생률로 보면 7.9%로 20대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20, 30대의 확진자는 음식점,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지인 간 전파가 많았고 40, 50대의 확진자는 종교활동과 직장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좀 더 많았습니다. 특히 방역당국은 올해 5월 이후 유흥시설과 주점 관련 집단 감염이 19건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누적 확진자가 132명으로 늘어난 언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 사례도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 모임에서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화가 힘들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고 음주를 하는 이런 주점 형태로 비말이 많이 배출되어서 전파가 촉진, 확산됐을 걸로. 백신을 접종받고 2주가 지난 뒤 확진되는 돌파 감염도 지난 24일 기준으로 44명에게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사람이 18명,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이 26명입니다. 또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의 김성규 씨가 얀센 백신을 맞고 지난 25일 확진됐는데 방역당국은 얀센 백신의 돌파 감염 추정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돌파 감염 추정 사례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네, 장맛비가 늦장을 부리면서 소나기 오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산 챙겨주셔야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5에서 50mm 안팎이고요. 비가 오는 동안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물과 하천의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고요. 또 가시거리가 많이 짧아질 수 있어서요.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날씨가 달라집니다. 그간 소나기 구름을 만들어왔던 북쪽의 찬 공기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겠습니다.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소멸한 태풍 찬피가 북태평양 고기압에 힘을 실어주면서 현재 중국 남부부터 일본까지 걸쳐 있는 장마 전선을 끌어올릴 텐데요. 따라서 주 후반부 금요일 무렵에는 제주도에 첫 장맛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서울이 22도, 강릉이 19.3도, 대전이 22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원주와 청주, 대전이 모두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창원이 22도, 광주 20.8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가 29도, 안동과 전주가 2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금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남부 지역에도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